며느리가 50년 만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74년을 살아온 한 여성이 평생 열지 못했던 자개장의 문을 엽니다.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5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평생을 악연이라 믿었던 두 여자.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상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이것은 박옥순, 74세.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 떠난 한 여성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74세 옥순 씨의 인생은 어쩌면 이 거대한 제사상 위를 떠돌던 향연기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년에 12번. 달력을 가득 채운 붉은 동그라미들은 그녀에게 기념일이 아니라 전쟁 같은 노동의 날들이었습니다. 남들은 뼈대 있는 집안의 종부라며 부러워했지만 옥순 씨는 압니다. 그 뼈대는 자신의 마디 굵은 손가락과 굽은 허리를 깎아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50년 전 24세 옥순 씨는 이 대문을 넘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몰래 챙겨준 원고지 몇 뭉치와 만년필이 들려 있었지요. 문학 소녀였던 옥순 씨는 종갓집에서도 자신의 글을 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 시어머니가 옥순 씨의 원고지를 한 장 한 장 불 속에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는 손끝에서 맛이 나야지 붓끝에서 글귀가 나면 안 되는 법이다. 여자가 글을 알면 집안이 망하고 남편 앞길을 막는 법이야. 시어머니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들어가는 원고지는 옥순 씨의 자아였고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순 씨는 붓 대신 칼을 잡았고 원고지 대신 도마 위에 자신의 세월을 다졌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내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담배만 태우던 남편은 늘 같은 말뿐이었죠. 임자, 그냥 당신이 참아. 우리 집 가풍이 원래 그렇잖아.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고립감. 옥순 씨는 그렇게 박옥순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종부라는 껍데기로 50년을 버텼습니다. 정리를 하던 옥순 씨의 발걸음이 안방 앞에서 멈춥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검은 자개장이 보입니다. 40년 동안 이 집의 권위이자 금기였던 물건입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기가 오기 직전까지도 이 장의 열쇠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죽고 49제까지 마친 오늘 옥순 씨는 결심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로요. 저장이 저한테는 시어머니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제는 봐야겠더라고요. 옥순 씨가 펜치를 들고 자개장의 낡은 자물쇠를 힘겹게 끊어냅니다. 팅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자개장 문을 천천히 엽니다. 자개장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낡은 보따리 하나. 옥순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그 매듭을 풉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제사명부나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맨 위에 놓인 낡은 만년필 한 자루. 옥순 씨는 숨을 멈추고 첫 장을 펼칩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음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예. 시어머니 역시 작가를 꿈꿨던, 아니, 이미 작가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원고지 상단에는 당선 통지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50년의 침묵이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종갓집 안방을 가득 채웁니다. 악연인 줄만 알았던 두 여자의 삶이 이 낡은 자개장 속에서 비로소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시어머니의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금은보화도 땅문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와 손때 묻은 낡은 수첩 한 권이 전부였지요. 겉표지에는 가계부라고 적혀 있지만 안을 넘겨보니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합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일기였습니다. 1975년 옥순 씨가 이 집에 들어온 그 해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 씨가 시어머니의 일기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975년 가을, 옥순이가 부엌 바닥에 앉아 또 글을 쓴다. 그 아이의 눈망울에서 예전의 나를 보았다. 하지만 이곳은 종갓집이다. 글 쓰는 여자는 이 험한 법도를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리거나 도망치게 되어 있다. 내 저 아이의 펜을 꺾기로 했다. 나를 미워하게 해서라도 이 집의 안주인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것, 그것만이 저 아이가 이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는 길이다. 옥순아, 나를 원망하고 단단해져라. 일기장 곳곳에 옥순 씨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너야 애미야 하던 분이 이 종이 위에서는 옥순 씨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고생했다. 미역국에 소고기 한 점 더 넣으려는데 손이 떨려 못 넣었다.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면 며느리 마음 약해져서 험한 세상 못 버틴다. 내가 악역 다 할 테니 너는 부디 단단해져라. 옥순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입니다. 참았던 눈물이 일기장 위로 툭 하고 떨어져 종이를 적십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시지. 여자가 그를 알면 집안 망한다며 불 속에 원고지를 던지던 날 시어머니는 밤잠을 설쳐가며 식어버린 아궁이 재를 뒤졌던 모양입니다. 거기엔 옥순 씨가 썼던 소설의 문장들이 시어머니의 정갈한 주석과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옥순이의 문장이 나보다 낫다. 이 아이는 꽃을 피워야 한다. 내가 거름이 되어 저 아이의 발목을 잡더라도 언젠가 내가 죽고 나면 저 아이는 날아가야 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장 잔인한 악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보자기 밑바닥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녹슨 은가락지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습니다. 옥순아, 내가 죽고 나면 이 가락지 팔아서 내 옷 한 벌 사 입어라. 평생 무채색만 입히고 부엌에 가둬둬서 미안하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꽃처럼 살아라. 옥순 씨는 은가락지를 손에 꼭 쥐고 통곡합니다. 평생 악마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슬픈 거울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40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원망의 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평생 나를 감시하고 억누르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내 문장 하나하나를 아끼고 계셨다니요. 어머니도 참 불쌍한 분이었어요. 본인 꿈도 그렇게 자개장 속에 가둬두고 죽을 때까지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못하고 가셨으니까요. 옥순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둔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시대의 비극과 가문이라는 거대한 파도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파도 속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라는 작은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스스로 거친 바위가 되어 파도를 막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일기장 맨 뒷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참 답답한 놈이다. 하지만 그 아이도 나름의 방법으로 며느리를 지키고 있더라. 옥순 씨의 시선이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서랍장으로 향합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 아내의 눈물을 외면하고 등을 돌렸던 그 남자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서랍 손잡이를 잡습니다. 남편은 늘 남의 편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 죽여 울 때도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니 내가 참아라는 말만 했던 무뚝뚝한 남자. 옥순 씨는 평생 남편의 등을 보며 살았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서랍 안쪽 구석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딸려 나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낡고 해진 적금 통장 수십 권입니다. 통장 겉면에는 박옥순이라는 이름이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옥순 씨가 시집 온 이듬해부터 찍힌 날짜들.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어떤 달은 10,000원짜리 한 장.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쪼개서 옥순 씨 이름으로 30년 넘게 돈을 모아온 겁니다. 통장들 사이에서 노랗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가 발견됩니다. 옥순아, 내 성격이 못나서 미안하다. 내가 끼어들면 불길이 더 커질까봐 그래서 늘 등 돌리고 서 있었어. 당신이 부엌에서 글 쓸 때 내가 마당에서 헛기침한 거 기억나나? 어머니 깨기 전에 얼른 글 숨기라는 나만의 신호였다. 당신 태워진 원고지들 내가 밤에 몰래 아궁이에서 다 건져냈다. 당신의 꿈이 한 줌째가 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더구나. 내 월급 조금씩 떼서 당신 이름으로 모아뒀으니까 나 먼저 가고 나면 이 돈 다 써. 당신 좋아하는 꽃도 사고 평생 못 입어본 보라색 원피스도 사 입어. 옥순아,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옥순 씨가 통장 뭉치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까짓 돈이 뭐라고. 그냥 그때 내 손 한 번만 잡아주지. 왜 이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갔어? 서류 봉투 안에는 옥순 씨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썼던 소설. 원고들이 모서리만 살짝 그슬린 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타버린 줄 알았던 원고지들을 남편이 어머니 몰래 아궁이에서 하나하나 건져낸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그 무뚝뚝하던 양반이 어머니 몰래 아궁이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 건져낸 거였어요. 50년 동안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50년 동안 비겁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헛기침. 소리가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한 간절한 파수꾼의 신호였다는 사실. 옥순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수호였다는 것을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나를 가둔 건 이 집안의 벽이었지만 나를 지탱해 준 건 이 사람들의 숨겨진 사랑이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당신의 상처를 통해 저를 단단하게 만드셨고 남편은 당신의 침묵을 통해 제 꿈을 보관해 준 거예요. 저 이제 안 울려고요. 두 사람이 지켜준 이 인생 정말 예쁘게 꽃 피워야 하잖아요. 옥순 씨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려 했던 시어머니와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그녀의 내일을 준비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옥순 씨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납니다. 50년의 속박이 풀리고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전 멈췄던 문장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옥순 씨는 이제 결심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박옥순으로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순 씨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을 사기 위해 백화점 나들이를 준비합니다. 화창한 봄날의 오전, 옥순 씨가 50년 넘게 머물렀던 종갓집 대문을 나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남긴 도장과 시어머니의 만년필이 든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평생 이 대문을 넘는 것이 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50년의 속박을 풀고
낯선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모아 마련해준 읍내의 작은 아파트. 그곳은 옥순 씨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성소이자 인생 첫 작업실이었습니다. 옥순 씨가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도시에 생경한 소음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녀는 거실 책상 위에 시어머니의 낡은 만년필과 남편이 지켜낸 탄 원고지들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아무도 에미아라고 부르지 않는 공간. 제사 시간을 알리는 시계 소리도 시어머니의 엄한 헛기침 소리도 없는 이곳에서 옥순 씨는 비로소 정적의 달콤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백화점에 들러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선명한 보랏빛 원피스를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박하다며 입지 못하게 했던 그 보라색은 이제 옥순 씨에게 가장 자유로운 독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옥순 씨는 오늘 그 50년의 금기를 깨고 보랏빛 원피스에 팔을 끼워 넣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나도 이런 색이 어울리는 사람이었구나. 복지관 문학교실. 보랏빛 원피스에 화사한 스카프를 두른 옥순 씨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갓집 며느리 박 씨가 아니라 글 쓰는 박옥순이라고 합니다. 74세 처음으로 제 이름을 찾으러 왔습니다. 박옥순. 그 세 글자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매일 아침 아파트 책상 앞에 앉아 시어머니의 만년필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50년간 도마 위에 다져 넣었던 슬픔, 녹그릇을 닦으며 삼켰던 눈물, 아궁이 불길을 보며 삭혔던 분노가 이제는 아름다운 문장이 되어 하얀 종이 위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나를 괴롭혔던 건 종갓집의 법도가 아니라 그 법도를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내 두려움이었다는 걸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남편이 왜 그렇게 침묵했는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지켜낸 건 이 집안의 뼈대가 아니라 바로 작가 박옥순의 영혼이었던 거예요. 옥순 씨의 글은 복지관 문학교실을 넘어 지역 신문에까지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종갓집 며느리의 세월이 녹아든 그녀의 수필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지요. 그녀의 글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비바람을 견디고 맺힌 가을 열매처럼 단단하고 달콤한 지혜만이 가득했습니다. 옥순 씨가 자신의 첫 수필집 가제본을 받아드는 날, 표지에는 보랏빛 꽃 한 송이와 함께 옥순 씨의 보랏빛 고백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당신이 숨겨둔 만년필이 이제 세상을 향해 말을 하네요. 여보, 당신이 지켜준 내 원고들이 이제 책이 되었어요. 나 이제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거겠죠. 당신들이 준 이 기회를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옥순 씨의 독립은 화려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이해로 덮고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무거운 가죽을 벗어던지고 오롯이 박옥순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봄꽃보다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쓰지 못해 안달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늦가을에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는 나지막한 언덕. 억새가 바람에 일렁이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보랏빛 원피스 위에 정갈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옥순 씨가 천천히 산등성이를 올라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잠든 묘소 앞에 섭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 인쇄된 종이 향기가 나는 첫 수필집 옥순 씨의 보랏빛 고백이 소중하게 안겨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차가운 서리가 내려 모든 것이 죽어가는 줄 알았던 가을의 끝자락, 옥순 씨의 인생에는 비로소 가장 뜨거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옥순 씨는 오늘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쳐 지켜낸 결실을 들고 평생의 악연이자 은인이었던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옥순 씨가 묘소 주위의 마른 풀을 손으로 갈무리합니다. 그리고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책을 올려놓습니다. 표지에 박힌 박옥순 지음이라는 글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여자가 이름이 나면 가문이 망한다고. 하지만 옥순 씨는 이제 압니다. 가문을 지킨 것은 시어머니의 서슬퍼른 호통이 아니라 그 호통 뒤에 숨겨두었던 눈물겨운 작가 이순례의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옥순 씨가 묘소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책의 첫 페이지를 펴서 나직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제가 쓴 첫 문장을 들어보세요. 나를 가둔 자개장은 사실 나를 품은 요람이었다. 어머니가 제 원고지를 태우며 하셨던 그 모진 말들이 이제 보니 저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처절한 응원이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어머니, 당신이 못다 쓴 문장들 제가 여기 다 담았습니다. 비석을 타고 흐르는 바람이 마치 시어머니의 대답처럼 옥순 씨의 뺨을 스칩니다. 옥순 씨는 이어 남편의 묘비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평생 헛기침 소리로 아내의 글쓰기를 지켜줬던 남자. 아궁이 재 속에서 아내의 꿈을 건져 올렸던 그 침묵의 파수꾼에게 그녀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여보, 당신이 파준 이 도장으로 나 오늘 출판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당신이 지켜준 내 탄원고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대요. 나 이제 당신 안 미워해요. 여보, 고마워요. 나를 박옥순으로 살게 해줘서. 묘소 앞에 나란히 놓인 수필집과 도장. 그것은 한 여성이 70년 세월을 관통하며 얻어낸 승전보이자 지독했던 인연들과 나누는 화해의 징표였습니다. 옥순 씨는 이제 더 이상 자개장 속에 갇힌 새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문장으로 엮어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산하는 길, 옥순 씨가 언덕 위에서 종갓집 기와 지붕을 내려다봅니다. 늘 무겁게만 보이던 그 지붕이 이제는 평화로운 예시야기의 배경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살아보니 그래요. 인생에 버릴 시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통도 눈물도 다 글감이 되고 밑거름이 됩디다. 저처럼 평생 참기만 하고 사신 분들께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 이름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계절은 이제부터가 진짜니까요. 노을이 지는 언덕 끝에서 옥순 씨가 보랏빛 스카프를 휘날리며 서 있습니다. 74세, 누군가는 끝이라고 말할 나이에 그녀는 다시 피어났습니다. 봄꽃보다 진하고 여름꽃보다 단단한 가을꽃 박옥순. 옥순 씨가 카메라를 향해 인자하게 손을 흔듭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노을빛이 가득 차오르고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끝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낸 수많은 옥순 씨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굽이진 인생길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 자체로 찬란한 문장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옥순 씨의 보랏빛 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드리 AI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